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들이 월급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연봉도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씩 받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2억 4,545만 원을 받는군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1억 8,900만 원,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급, 차관급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동결된 연봉이고 그리고 동결됐지만 10%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나선 배경이 또 따로 있을까요, 최병민 의원님? 아니 뭐 최근에 이제 이거 과거에는 이 연봉을 책정할 때 보면 하후 상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 중하위 공무원들은 좀 많이 올려주고 그 위에 고위 공무원들은 좀 적게 올려준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동결을 했죠. 그거는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렵고 뭐 소외계층 뭐 이런 데에 대한 지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들이 이제 솔선수범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제 지원 강화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나흘 만에 반도체 세액 공제가 저렇게 2배로 껑충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군요. 반도체, 백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 이런 시설 투자에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당초 민주당은 10%, 국민의힘은 20% 얘기했었는데 이보다 줄어든 8%를 기재부가 채택했는데 이걸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폭 올려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5%, 최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그리고 추가로 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도 10% 이상의 어떤 그 세제 혜택을 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일치가 돼야 되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뒷북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세액공제 8%는요 민주당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닙니다. 네네. 정부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안으로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산에 대해서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불러다 몇 번이나 독대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도체 세액 공제를 기재부에서 8%를 주장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돼. 15%를 늘리고 조금 더 세액 공제를 늘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기재부를 불러다가 왜 8%야? 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이거는 조금 의아하다 좀 싶어요. 그래서 의아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 아니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겠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세액 공제를 통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갑자기 어떤 긴밀한 검토 없이 갑자기 또 뒤늦게 기재부가 했던 거를 막 혼내가지고 15% 늘리는 게 이게 여론전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예산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적극적으로 홍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건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더니 어떤 뒷북이 아니라요. 그래서 기재부를 질책한 겁니다. 하나의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총 수출이 작년에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 5분의 1을 차지하는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늘려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작년에 무역 적자는 또 심화됐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수정을 대통령께서 바르게 잡으신 거고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거지 프로세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또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Biden,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노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혼선이 빚어진 건데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지 그 원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면 일단 그 미국 기자의 질문 자체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핵 공동 연습을 할 거냐.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지만 핵이 있는 국가와의 연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걸 얘기했냐면 TTX,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그 서로 용어가 좀 달라서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이지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다음 미국 정부 역시 뭐 이런 한국과의 공조, 공동 연습 기획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난해 벌써 이미 논의가 있었고 올 초에 이걸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비판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노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자르는 어떤 화법도 되게 이례적인 화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이 공동핵 연습, 공동핵 기획이라는 게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이슈가 아니고 미국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국가들과의 뭐 조율이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조율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말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원하게 김칫국부터 들이킨 셈입니다. 안보에도 핵에도 참 가벼운 윤 대통령의 입. 국가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핵, 그리고 핵 관련 기획, 연습 등은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단어입니다. 최병우 위원님이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모두가 이 핵 공동 연습, 그다음에 공동 실행, 뭐 그다음에 이런 이 것들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 공동 연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 기자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미국 기자가 잘못됐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그 개념을 좀 개념 자체를 잘 몰랐을 혼동하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자, 그 부분을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핵 보유 국가가 아니니까 한국과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기자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핵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조인트 플래닝, 뭐 조인트 엑서사이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딱 잘라놓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생겼는데, 이거 사실 작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합의한 거는 도상 연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도상 연습을 한국과 미국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거를 핵 보유국가끼리 무슨 공동 연습을 하는 것처럼 개념을 기자도 혼동해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민 비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발언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보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리스크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인사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입이 이렇게 가볍고 성급하다면 계속 이런 리스크가 이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합의했던 것은 있으나 결국에는 세부 사항을 아직 조율 중인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부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갈 것인지 이런 세부 톤이 제대로 정해진 게 없는데 아무래도 좀 강경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께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강한 단어를 꺼내놓거나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가서 성급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본인이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윤 대통령의 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번은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이라고 딱 지정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개념의 차이거든요. 핵 관련이란 관련자만 하나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핵을 같이 공동 연습하느냐, 이건 핵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개념 차이지 핵 관련해서 뭐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하고 뭐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핵 우산 정책과 관련된 걸 협조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로이터 통신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하면서 약간 그 어휘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너무 확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